디 애슬레틱에서 2026년 겨울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이적 33건 최악부터 최고까지 순위 매기기 이거 올렸습니다. 그래서 33위부터 1위까지 선수 몇몇들 보면서 왜 이렇게 선정을 한 건지 반박할 게 있으면은 제가 반박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소년 팀으로 합류한 선수들은 제외했다 해가지고 빌라의 브라이언 마조라던가 토트넘의 제임스 윌슨, 리버풀의 모르탈라 온디아에, 또 이제 그 제레미 자케는 여름 계약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면서 33건의 이적은 단순히 선수의 재능 순서가 아니다. 이적료 대비 효율성, 새 팀에서 차지할 중요도, 그리고 해당 포지션의 그 시급하고 필수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채웠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중 우순이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먼저 33위 본머스가 영입한 프레이저 포스터입니다. 예, 무소속이었는데 본머스가 자유계약으로 시즌 종료까지 영입을 한 건데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이번 달 정말로 형편없는 딜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과라는 기준으로 최하위를 정했다. 그 주인공은 포스터다. 본머스 유니폼을 입고 실제로 공을 만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윌 데니스, 그래 바로 그 윌 데니스다. 그냥 백업 골키퍼인 거죠. 의 부상으로 본머스는 저렴하고 당장 영입 가능한, 그리고 할 일 없던 골키퍼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포스터는 지난 여름 토트넘을 떠난 뒤 놀고 있던 상태였다. 남부 해변을 즐기기엔 딱 좋은 자리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33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31위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포스터가 최하위일 수밖에 없어요. 본머스 이럴 거면 포스터 왜 영입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위 케이베르 라 마드리드, 데포르티보 라과이라에서 이제 그 웨스트햄으로 임대로 온 선수인 건데요. 22세의 베네수엘라 윙어 라 마드리드는 웨스트햄의 체험판 다운로드 같은 영입이다. 여름 완전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테스트처럼 보인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는 걸 잊지 말자라고 했는데, 라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는 선수예요. 베네수엘라 리그를 볼 수가 없으니까. 베네수엘라 리그에서만 뛰던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탯이 아주 특출났거나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임대로 써보고서 괜찮으면 완전 영입하고 아니면 돌려보내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위 본머스가 라치오에서 영입한 크리스토프 만다스, 임대고 시즌 종료까지인데 그리스 대표팀 A매치 2경기 출전 경력의 골키퍼로 지난주 합류와 동시에 포스터를 순식간에 3순위로 밀어낸 존재다. 제가 이래서 포스터는 최하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만다스를 데려올 거였으면 포스터를 영입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영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건 간에 라치오에서도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고 본머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르제 페트로비치의 최근 폼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라고 했는데, 저는 만다스 보험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라치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간에 페트로비치 골키퍼도 최근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용으로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29위보단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0위 로렌초 루카, 나폴리에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로 왔고 완전 영입 옵션이 있습니다. 이 완전 영입 옵션이 제법 세요. 4천만 유로인데 신장 2m 1의 장신으로 새 팀 동료들 뿐 아니라 노팅엄이라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준이지만, 그 정도로 키가 크지만 문제는 그가 과연 잘 하냐는 것이다. 올 시즌 나폴리에서 리그 득점은 단 한 골에 그쳤다. 물론 우디네세 시절에는 지난 시즌 33경기 12골로 준수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이탈리아 스트라이커가 완전히 실패작, 제2의 안드레아 실렌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 완전히 망했던 선수였죠. 장신 공격수였는데 그래도 이번 영입은 그가 얻은 전설적인 별명 하나만으로도 값어치는 충분하다. 바로 피자 크라우치다 라고 한 건데, 로렌초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의무 이적이면 모르겠는데 의무 이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션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누누 감독이 워낙 장신 공격수를 잘 써서 누누가 대박을 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누가 워낙 크리스 우드 같이 장신 공격수 정말 잘 쓰잖아요. 지켜보긴 해야 된다. 다만 완전 영입 비용은 너무 세긴 하다. 그래도 어쨌건 뭐 우디네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루카쿠가 부상인데도 못 나왔던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9위 에반게상 해가지고 에스턴 빌라에서 팰리스로 임대를 온 건데요. 3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빌라가 떠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빌라파크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를 보여준다. 리그 588분 출전, 1도움. 그래서 우나이 에메리의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데려온 부진한 공격수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입 역시 하는 반응이 나오는 범주에 넣어둘만 하다라고 한 건데, 저는 개상 뭐 긁어볼만 하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니스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에스턴 빌라가 괜히 비싸게 주고 영입한 건 아니에요. 리그왕에서 33경기 12골 9도움을 올렸고, 저는 그러니까 팰리스는 원래 개상을 영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문제는 브레넌 존슨이 첫 경기 나름 괜찮은 모습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일단 임대 찍먹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슨이 잘해줬으면은 영입하지 않았을, 임대로 데려오지 않았을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8위 조셀린 타비, 마카비 네타냐에서 이제 영입한 선수인 건데요. 이적료는 비공개고 계약 기간은 4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썬덜랜드의 스카우팅 네트워크는 마카비 네타냐 소속이면서 하포의 페타티그바에 임대돼 있던 20세 코트디부아르 윙어까지 찾아낼 정도로 광범위한 모양이다. 다음 영입은 토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위성에서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타비에 대해 시즌 2골 2도움을 기록했다는 것과 죽어도 썬덜랜드를 시청했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 다큐를 봤다는 건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로 이적하기 위한 필수 조건처럼 보인다라고 한 건데, 뭐 그러니까 입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죽어도 썬덜랜드 봤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이 선수 잘 모릅니다. 코트디부아르 국적이고 이스라엘 리그에서 뛴다는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적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멜케르 엘보리 해가지고 말메에서 이제 썬덜랜드로 왔고, 이적료는 300만 파운드고 계약 기간은 3년 반인데요. 미럴로 임대 떠난 전 챔피언십 주전 골키퍼 앤서니 패터슨을 사실상 대체하는 영입이다. 다만 로빈 루프스, 현재 이제 주전 골키퍼죠. 뒤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2세의 스웨덴 골키퍼 엘보리는 말메에서도 주로 백업이었고 출전은 17경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썬덜랜드의 놀라운 영입 성공률을 고려하면 결국 그는 제2 토마스 라벨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토마스 라벨리는 예전에 썬덜랜드에서 뛰었던 골키퍼로 이제 스웨덴 최다 출전, 아마 A매치 최다 출전을 기억해요. 143경기인가 뛰었거든요. 그런 전설적인 골키퍼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건데, 근데 뭐 사실 백업 골키퍼였고 하다 보니까 크게 기대 걸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근데 뭐 크게 이적료 쓰면서 영입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임대 떠난 패터슨 공백 메우려고 영입한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평가할 가치는 없는 그런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위 애덤 암스트롱, 사우스햄튼에서 이제 울버햄튼으로 간 건데, 이적료가 700만 파운드, 그리고 계약 기간 3년 반. 그러면서 이보다 더 챔피언십 준비 중을 외치는 영입이 있다면, 울브스가 소매에 EFL, 그러니까 챔피언십 로고를 달고 잔디에 우리는 챔피언십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직접 써놓는 정도일 것이다. 암스트롱은 데이비드 프로튼이나 이제 화요일 밤 반슬리 원정 경기보다도 더 EFL스러운 선수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울브스는 실제로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다. 그 리그에서는 좋은 영입이겠지만 여기는 프리미어리그 이적 순위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암스트롱 영입 굉장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전형적인 챔피언십 아니면 하브리그형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항상 실패했어요. 사우스햄튼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완전 실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88경기 6골 7도움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영입을 했어야 됐나? 그 챔피언십용 선수에게 700만 파운드는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간 스트란드 라르센을 거액에 팔았잖아요. 근데 애덤 암스트롱 데려온 거는 이래저래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덤 암스트롱은 이적료까지 고려하면은 더 뒤로 밀려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25위 알리송 그래미우에서 에스턴 빌라로 이적을 했고 이적료는 1,050만 파운드. 그리고 계약 기간은 5년 반인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두 번째 알리송이 등장하면서 브라질 축구 선수 중 당신의 이모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인원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 19세의 빠른 브라질 윙어 알리송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지만 빌라 스쿼드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이다. 즉 오른쪽에서 왼발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역동적인 측면 공격수다 라고 한 건데 알리송 같은 경우는 저도 영상들을 조금 보긴 했거든요. 좀 봤는데 이 선수가 대부분 왼발을 상당히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좀 드리블 리듬이 약간은 독특한 부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마무리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돌파에 이은 딱 그냥 돌파까지만 보여주는 조금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브라질 세리아 31경기 출전했는데 1골 2도움이 전부니까요. 예, 하지만은 휘젓기는 상당히 잘하고 아직 19살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영입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위 토트넘의 소우자, 산토스에서 이제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을 했고 이적료는 1,300만 파운드고 계약 기간은 토트넘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계약 이렇게 올린 건데요. 이거 너무 비꼬더라고요. 자신의 이적을 어린 시절의 꿈이라 표현한 또 한 명의 프리미어리그 신입생. 최근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던 모양이다. 19세의 소우자는 토트넘이 한동안 필요로 했던 레프트백이다. 현재 토트넘의 정통 레프트백은 데스티니 우두기 한 명뿐인데 그마저도 완전 정통이라 보긴 어렵다. 아직 경험은 많지 않지만 빠르고 기술도 뛰어나다.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빨리 영입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소우자 영입하자마자 로버트슨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체 왜 소우자를 지금 영입한 거지? 차라리 더 급한 포지션을 영입하고 소우자는 다음 여름에 영입하거나 해도 되는데 왜 요즘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 입도 선매 못해서 안달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300만 파운드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많은 금액이어서 이거 좀 별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우자가 잠재력이 있고 없고와 별개로 말이죠. 시급한가 아닌가, 원래 겨울은 시급한 영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이 결과적으로 로버트슨 영입 실패하면서 그러면 할만했던 영입이다가 됐습니다. 왼쪽 풀백이 전문 왼쪽 풀백은 우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이제 소우자가 빨리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필요성은 있죠. 이제는 더 빨리 적응해 줘야 돼요. 소우자가. 안 그래도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아서 뎁스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스펜스도 부상이죠. 페드로 포로도 부상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소우자가 빨리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해 줘야 된다. 이제 토트넘은 장기적으로 키울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3위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 울버햄튼에서 팰리스로 이적했고 이적료 최대 4,8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4년 반.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이다. 이건 꽤 미친 거래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친은 2024-25 시즌 부진한 팀에서 프리미어리그 14골을 넣은 잠재적으로 다득점 가능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했다는 점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1,404분 동안 페널티킥을 제외하곤 리그골이 단 하나도 없는 선수에게 최대 4,800만 파운드를 썼다는 것이다. 좋게 말해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대담한 거래다. 라르센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는 패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유형의 공격수이며 최근 몰리뉴에서 창의성이 극도로 부족했던 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팰리스에서는 울브스 시절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과 7개월 전 울브스가 비교적 검소하게 2,300만 파운드를 들여 영입했던 선수를 2배 넘는 금액에 데려왔다는 점에서 이적료는 지나치게 비이성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르센이 지난 시즌은 핫했죠.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많은 구단들이 원했었고 이적료도 많이 부르기는 울버햄튼에서 많이 부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물론 감독이 안 쓴 것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너무 부진했어요. 저도 봤을 때
와, 지난 시즌에 라르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페널티킥도 실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800만 파운드는 미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뭐 이 선수가 이전 시즌에 보여준 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 이적하기 직전을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거의 최하위급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위 블레넌 존슨, 하스퍼에서 이제 그 팰리스로 이적한 이적료 3,5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4년 반. 그러면서 이제 존슨이 자신감을 되찾고 리듬을 회복한다면 전력이 얇아진 팰리스에 괜찮은 보강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빠른 발을 활용해 후방에서 침투하는 오른쪽 윙어로서 현재 시스템과 잘 어울리고 토트넘보다 팰리스의 역습 중심 스타일에 더 적합해 보인다. 다만 토트넘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종류는 부담스럽다. 물론 아직 24세이긴 하다. 위험 요소가 있는 영입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위험 요소가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팰리스가 토트넘보다는 더 적합한 팀이라는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가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아쉽다. 3,500만 파운드의 몸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21위 카에 프로, 이제 클리프 브리어에서 이제 그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고 이적료 8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5년 반인데 마치 떠오르는 웰터급 복서처럼 들리는 인상적인 이름을 가진 벨기에 21세 이하 대표팀 스트라이커다. 18세의 프로는 이번 시즌 클리프 브리어 1군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키 191cm의 그에 대해 키스 앤드루스는 그는 분명 우리에게 큰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가에 딱히 반박할 여지는 없다는, 이거 약간 조금 비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선수, 키가 큰 선수,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 선수는 진짜 평가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출전 시간 자체가 거의 프로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챌린저 프로리그는 2군 팀이거든요. 근데 2군 팀에서는 좀 많이 나왔는데 골이 없었고요. 그리고 주필러 리그, 그러니까 벨기에 프로리그에서 1군 리그에서는 이제 5경기에서 한 골 84분 뛰면서, 그리고 UEFA 유스 리그도 뛰었고 챔피언스 리그 23분 뛰었고 챔피언스 리그 예선 22분 뛰었고, 그리고 컵 대회 63분 뛰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는 저는 이번 시즌은 그렇게 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조금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적응기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뛰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좀 비꼬는 평가들이 많아요. 디 애슬레틱에서 웬일로 마치 포포트처럼 썼어요. 포포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2 악셀 디사시, 첼시에서 웨스트햄, 그리고 임대고 시즌 종료까지인데 이제 전형적인 1월 이적 시작식 영입이다. 원소속팀에서는 입지가 사라졌고 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을 메운다. 주말에 열린 두 팀 간 맞대결에서도 드러났듯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위해 수비 안정이 절실하다. 27세의 디사시는 지난 시즌 27경기에 출전했지만 올 시즌에는 1군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치는 다소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뭐 디사시가 첼시에는 맞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뭐 발밑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첼시에는 맞지 않았는데,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웨스트햄에 왔다면은 그래도 나름 웨스트햄에서는 쓸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피지컬적인 요소도 좋고 하다 보니까 웨스트햄에는 맞는 영입이라고 보긴 하는데, 우려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선수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이게 디사시가 올렸던 거였거든요. 여름에 그 첼시가 전력의 선수들 디사시, 스털링 뭐 이런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을 따로 주고 훈련도 못하겠어요. 너네 나가라 이러면서 라커룸에 박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과연 경기 감각에 있을지, 이게 우려예요. 디사시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는 웨스트햄과 맞을 것 같고, 나름 괜찮게 예전의 디사시였으면은 웨스트햄의 좋은 영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감각이 어떨지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우려된다. 19위 파쿤도 부오나노테, 브라이턴에서 리즈로 임대를 갔고요. 2025-26 시즌 가장 기묘했던 거래 중 하나가 보다 정통적인 자리로 이동했다.
왜냐면은 영입을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서도 제외하고 하면서 대체 얘 왜 데드라인에 왜 영입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오나노테는 시즌 전반기를 임대로 보냈던 첼시를 떠나 앨런 로드로 향했다. 첼시에서 리그 출전은 단 45분에 그쳤지만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난 오른쪽 넘버 10을 원했던 리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 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거 임대로는 데려올 만했다,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선수가 그러니까 브라이턴에서도 나름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부상이 좀 아쉬웠죠. 부상을 은근 많이 당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레스터에서도 그냥 완전 좋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 대비 괜찮았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첼시가 사실 완전 영입하려고 임대로 브라이턴에서 데려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기 감각은 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다만 이제 부오나노테 같은 경우는 디사시처럼 완전 너 떠나라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을 했으니까 나름, 그래서 저는 부오나노테 임대 영입은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이제 그 18위 아다마 트라오레, 풀럼에서 웨스트햄으로 2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했고요.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그러니까 임대죠. 예, 임대에 이제 옵션 포함인 건데, 그래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아다마 트라오레에 대해선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른다 고들 말한다. 물론 터무니없는 스피드와 괴력, 그리고 처참한 마무리라는 의미라면 예외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최고의 순간의 트라오레는 축구계의 궁극적인 와일드카드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윙어다. 혹은 주앙 페드로의 경우처럼 그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밀어내 버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다마 트라오레 웨스트햄 누누 감독이 계속 간다면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다마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누누와 함께했던 시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아다마가 어쨌건 간에 마무리가 너무 안 좋은 게 아쉬워서 그렇지, 263경기 프리미어리그 나오면서 14골 27도움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누누 감독의 전술에는 잘 맞는 유형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상당히 쏠쏠한 영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가자마자 바로 이제 누누 감독이 쓰고 있죠. 플럼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못했었지만 출전 시간이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누누는 워낙 뭐 파괴적인 하지만은 골을 못 넣는, 아니면 도움을 못 올리는 그런 윙어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쿠쿠렐라랑 붙었잖아요. 예, 쿠쿠렐라랑 조금 붙었던 장면 때문에 이런 웹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17위 태미 에이브람, 베시타스에서 이제 에스턴 빌라로 이적을 했고, 이적료는 1810만 파운드, 그리고 계약 기간은 4년 반인데, 그러면서 이제 빌라의 과거로의 회귀 성격을 띤 두 건의 영입 중 첫 번째다. 스타일 면에서 우나이 에메리와 완벽하게 맞는 선택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베시타스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고, 올리 와킨스를 보좌하며 최전방을 책임질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1월에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뭐 이적료가 조금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영입하고 와킨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심지어 에이브라임이 에스턴 빌라로 이적하기 위해 연봉까지 깎았다라고 하죠.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에스턴 빌라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첼시 시절에 이제 그 에스턴 빌라로 임대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챔피언십에서 37경기 25골을 넣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1골을 넣으면서 승격을 견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턴 빌라 팬들은 에이브램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이브램 떠나고 오영규가 베시타스 갔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1위까지 올라가자. 에이브램 오영규 이적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농담이고요. 어쨌건 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첼시에서 에버턴으로 임대를 간 타이릭 조지인 건데요. 지난 여름 풀럼 이적이 거의 성사될 뻔했던 19세 공격수는 부상당한 잭 클리시 대신에 에버턴이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 역할을 맡게 됐다. 올 시즌 첼시에서 11경기 출전에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다. 아마 꽤 많은 걸 보여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첼시에서 상당히 짧은 시간 출전만 기록을 했음에도 37경기 6골 6도움,
그건 나름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가 괜찮았죠. 1646분 뛰면서 6골 6도움이니까 12개 공격 포인트니까 거의 100분 조금 넘게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조금 주춤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 선수 영입은 뭐 할만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잭글리시 부상까지 고려하면은 예,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위 닐손 앙골로 안더레이트에서 이제 그 썬더랜드로 영입한 선수고요. 에콰도르 국적이고 1750만 파운드. 계약 기간은 4년 반인데 예, 에콰도르 대표팀 윙어로 팀을 떠난 시몽 아딩그라의 공백을 메우는 영입이다. 22세의 앙골로는 안더레이트에서 94경기 10골 11도움을 기록했고 에콰도르 대표팀 A매치 12경기를 기록하며 썬더랜드가 선호하는 젊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영입 모델에 부합한다. 빠르고 창의적이며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로 올 시즌에는 6골 7도움을 올리며 안더레이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 시즌이 확실하게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죠. 6골 7도움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전반기만 뛰었음에도요. 그리고 뭐 이 선수 저도 이제 경기들을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 스탯은 조금 뻥튀기가 된 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빠따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킥력이 파워가 그렇게 실리진 않았는데 상대가 좀 못 막는 느낌도 조금 있어가지고 스탯은 살짝 뻥튀기가 된 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 선수가 상당히 테크니컬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 상당히 잠재력은 있어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4위 루카 네츠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료는 2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4년 반 22세의 네츠는 풍부한 분데스리가 경험을 갖고 합류하며 아스널에서 임대왔다가 조기 복귀된 진첸코 이후 공백이 생긴 왼쪽 풀백 경쟁 구도를 채워준다. 네츠는 글라드바흐에서 124경기에 출전해 18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종료 후 계약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는 위험 부담은 낮고 성공 가능성은 높은 거래로 평가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첼시와 연결되던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데 루카 네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선수죠. 이 선수 사실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예요. 부상도 많았고 원래 이 선수가 프리츠발터 메달 그 동메달을 땄을 정도로 굉장히 독일에서는 촉망받던 유망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성장해야 될 때 조금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2023-24 시즌이 커리어 하이긴 했고 그 다음에는 다소 또 이제 출전 시간들이 줄어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비는 조금 약점이 있고 첼시와 연결되던 선수라는 점으로 고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사실 그다지 예. 다만 그럼에도 루카네츠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게 평가받았고 그런 선수를 200만 파운드에 영입한 거는 굉장히 좋은 영입에 가깝긴 하죠. 이적료가 워낙 싸니까. 이적료가 워낙 싸긴 한데 여기서 조금 평가를 첼시랑 연결됐던 걸로 호평을 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 뛰는 거는 보지 않고 평가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좋은 영입이긴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데 사실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난 상태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리스크는 없죠. 이적료가 워낙 싸니까. 그 다음 이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13위로 뽑았는데 저 이거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워드 프라우스 한참 밑으로 내릴 겁니다. 저 참고로 워드 프라우스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습니다. 사우스햄튼 시절에 이 선수가 뭐 프리킥을 잘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구단에 대한 많은 빅클럽들이 노렸음에도 항상 팀에 남았거든요. 저는 이런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은 이 선수 폼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위로 올린 거에 대해서 절대 납득 못합니다. 굉장히 하위권으로 가도 무방해요. 완전 맛이 갔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요. 아마 그가 예전에 보여줬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평가가 높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강등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웨스트햄 선수. 그리고 그럴 경우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될 인물이다. 누누 감독이 워드 프라우스를 전력에서 배제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라면서 뭐 난도스 치킨윙을 호평했기 때문일까 누누의 추수함을 간지리며 데디라고 불렀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데 누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폼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 전부터도.
아무튼 뭐 그러면서 어쨌든 번리는 경험 많고 세련된 미드필더이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유명한 선수를 얻는 수혜자가 됐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건 거의 3년 전이 마지막이다. 원래 워드프라우스가 베컴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프리킥 골 신기록 세운다라고 얘기들이 많았죠. 한 골까지 쫓아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골만 넣으면 공동 1위였고 그걸 넘으면은 최다였는데 거기서 더 이상 프리킥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워드프라우스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좀 퍼포먼스가 괜찮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지가 2시즌이 되어 가다 보니까 1시즌 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위 오르테가, 그래서 맨시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50만 파운드로 갔고 임대로 이제 그 시즌 종료까지인데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된 존 비토르를 대체하기 위한 단기 보강이다. 오르테가는 여름에 제임스 트래포드가 합류한 맨시티에서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티하드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맨시티 팬들은 그렇게 동의하진 않겠죠. 예, 하지만은 저는 뭐 백업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전급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 그 주말 경기에서 마츠셀스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곧바로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뭐 이 선수는 빌레펠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덕에 이제 맨시티 백업 골키퍼로 갔고, 이 선수의 맨시티에서의 최대 업적은 손흥민 선수와의 1대1에서 이걸 선방을 하면서 맨시티가 역전 우승을 내줄 뻔한 상황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거, 이게 평생 가보죠. 예, 이적료가 50만 파운드면은 뭐 나쁘지 않은, 예, 거기다가 2명이나 부상 당하면서 정말 잘 영입했네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위 파스칼 그로스, 도르트문트에서 브라이턴으로 떠났고요. 170만 파운드, 계약 기간 18개월인데 이번 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향수 영입, 그러니까 과거의 선수들을 다시 영입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고, 그로스 역시 친정팀으로 돌아온 3명 중 1명이다. 이제 34세가 된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자원으로 최근 일관성이 부족했던 스쿼드의 클래스와 경험을 더해준다. 이적료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훌륭한 거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동의합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 가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도르트문트 가서도 좋았고, 잉골슈타트에서도 에이스였고, 브라이튼에서는 황금기를 브라이튼에서 보냈죠.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267경기 33골 53도움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을 했던 거였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코바치가 부임하면서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죠. 왜냐? 코바치 감독은 많이 뛰고 빨리 뛰고, 그 코바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면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코바치는 빠른 선수를 선호하는데 그로스는 빠르지 않아. 느린 선수예요. 이 선수는 정교한 킥을 자랑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바치한테는 완전히 전력 외처럼 조금은 밀려난, 경기 수는 좀 있지만은 출전 시간이 적었죠. 코바치 부임하고 나서 아예 코바치가 공개적으로 그로스의 그 느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브라이턴한테는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이튼에서 최고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브라이튼 오자마자 지난 경기 때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으면서, 예, 브라이턴에게는 괜찮은 영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위 발렌틴 카스테야노스, 라치오에서 웨스트햄으로 2,600만 파운드, 계약 기간은 4년 반인데, 예, 타티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누누 스타일에 딱 맞는 에너지 넘치고 성실한 공격수다. 그는 또 다른 신입 파블로와 함께 웨스트햄의 공격을 단숨에 변화시키며 보은과 서머빌이 살아나도록 도왔다. 다만 웨스트햄의 위험한 순위를 고려하면 27세의 카스테야노스가 여름에 에스파뇰로 임대 및 완전 이적 옵션 2,800만 파운드로 떠나는 그림이 벌써부터 그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당장은 분명 좋은 보강이다 라고 했는데, 예, 카스테야노스가 아직까지 뭐 4경기 출전하면서 다 선발로 나왔고 골이나 도움은 없지만은 이 선수 나오면서부터 보온과 서머빌이 특히 4경기 연속골이죠. 그러면서 웨스트햄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난 첼시전은 아쉽게 패했지만은 먼저 2골 넣으면서 앞서 나가기도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수 근데 원래 원더골 잘 넣죠. 지로나나 이럴 때 오버헤드킥도 잘 넣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골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블로 펠리페, 카스테야노스랑 함께 영입한 선수인데요. 질 빈센테에서 웨스트햄으로 174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한 거고, 계약 기간은 4년 반이고,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브라질에서 성장한 22세 공격수는 올 시즌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질 빈센테 소속으로 13경기 10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폼을 자랑하던 스트라이커였다. 지난 시즌에는 보아비스타를 상대로 11분 만에 해트트릭을 작성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선수 보아비스타 출신인데 어쨌건 간에 초반 인상만 보면 웨스트햄은 테리어견처럼 끈질긴 공격수를 영입한 셈이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득점이다 라고 한 건데, 사실 이 선수가 이전까지는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전반기 때 갑자기 득점이 폭발하면서 이전에는 23경기 5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10경기에서 7골 1도움 기록하고 결국 13경기 10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원히트 원더로 터졌던 거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선수가 포텐셜이 터져서 그래서 꾸준하게 골이 나올 건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죠. 다만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설령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정말 미친 듯이 뛰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엔젤 고메스, 마르세유에서 이제 울버햄튼으로 임대로 온 건데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인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3개월 동안 4경기를 뛰더니 다음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하급 팀 중 하나로 거의 확실히 강등될 울브스로 향했다. 그럼에도 이 거래는 울브스에게는 단순히 대박일 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꽤 말이 된다. 고메스는 마르세유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번 임대는 그를 다시 쇼윈도에 올려놓는 계기다. 원한다면 잉글랜드 혹은 프리미어리그로의 영구 복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위험 부담도 적고 비용도 크지 않은 그야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딜이다라고 했는데, 엔젤 고메스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뭐 맨유에서는 포텐셜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제 릴로 이적한 다음에 바로 이제 보아비스타로 임대 가가지고 그때 6골 6도움을 기록을 했고, 릴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예, 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승선해가지고 4경기를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25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보스만 대상자인데 재계약을 안 하니까 릴에서 막판에는 아예 출전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조금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한 마르세유 가다 보니까 마르세유에서도 백업 역할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도 뭐 백업으로 나오면서도 출전 시간 대비 3골은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위 하이안, 바스쿠다가마에서 본머스로 2470만 파운드 옵션 포함해가지고 영입한 선수고요. 계약기간 5년 반. 그러면서 이제 그 본머스는 2025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57경기 20골을 기록한 19세 공격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인 그는 2023년 16세의 나이에 바스쿠다가마 구단 역사상 최연소 출전 선수가 되기도 했다. 활동량이 많고 슈팅을 자주 시도하며 잠재력이 풍부하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피지컬 능력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울브스와의 데뷔전에서도 교체 출전에 곧바로 도움을 올렸다라고 한 건데, 저는 이 선수 제법 높게 평가해요. 브라질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긴 한데,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는 최전방 공격수로 클 거라고 평가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신체 조건이 좋아요. 185거든요. 이 선수가 예전엔 그래서 점점 더 톱으로 바뀌고 있어요, 역할이. 예전에는 오른쪽 윙어로, 그때는 호리호리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호리호리해서 오른쪽 윙으로 뛰었었는데 최근에는 톱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스쿠다가마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면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나 뭐 이런 데서도 우승할 때도 조금 기여를 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다. 나이도 19살이니까 어리고, 예, 그래서 그런 평가를 내디더라고요. 뭐 칼럼들 같은 거 보면은 제2의 네이마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2의 아드리아누다. 왜냐? 왼발잡이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일단 킥력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킥력 하나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도 과감하게 때릴 줄 알아요. 단점이라면은 너무 슈팅을 많이 남발하는 경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경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선수는 포텐셜은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입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도움도 기록을 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위 코너 갤러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을 왔고 이적료는 3,470만 파운드, 계약 기간은 5년 반. 또 한 명의 전 첼시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했지만 갤러거가 제2 티모 베르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일요일 맨시티전 후반전에서 보여준 활약만으로도 그는 이미 베르너의 토트넘 시절 모든 순간을 뛰어넘었다. 미안해요 티모. 갤러거는 토트넘이 오랫동안 찾아온 기동력 있는 장기적 6번 자원이며 25세의 성격과 리더십을 감안하면 실패를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토트넘 병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토트넘 와서 내려가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토트넘이 요새 부상자가 많잖아요. 갤러거는 단 한 번도 부상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 5일간 빠졌던 거는 질병 때문에 빠졌던 거. 그렇기 때문에 철강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갤러거는 팔리냐를 완전 영입하지 않는다거나 벤탄쿠르를 판다거나 그렇다면은 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과 어울리는 영입이고요. 프랭크 감독한테 딱 맞는 유형의 선수죠. 정말 많이 뛰고 부딪히고 싸워주고 과감하게 때릴 줄 알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다만 이제 감독이 바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선수지만은, 감독이 바뀌게 된다면은 저는 그래도 갤러거는 냅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갤러거를 냅두고 팔리냐를 완전 영입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벤탄쿠르를 그냥 판매를 하던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비싸게 주고 영입한 감은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러거는 현재까지 특히 맨시티전 후반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 선수는 부진하더라도 많이 뛰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선수긴 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에서는 워낙 첼시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은 조금 축구 지능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5위 알렉스 토트, 페렌치바로시에서 이제 본머스 이적을 한 거고요. 이적료는 1,040만 파운드, 계약 기간은 5년 반인데 20세 헝가리 미드필더의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최고의 태클 장면들과 엘리트급 골들이 담겨있다. 즉 무조건 대단한 선수라는 뜻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골든보이 후보에도 올랐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기술을 지닌 넓은 지역을 누비는 미드필더로 본머스가 또 하나의 숨은 보석을 발굴했다는 모든 체크리스트에 충족한다. 페렌치바로시를 떠날 당시 로비킨 감독을 눈물 짓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로비킨 감독이 울면서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나한테 감사하다면서 정말 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엄청난 장문의 그걸 보내서 나는 아내를 불러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수도 보면은 킥력이 괜찮아요. 그리고 좌우로 넓게 넘겨주는 전환 패스도 괜찮고요. 다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려면은 조금 더 피지컬적인 싸움이 돼야 된다. 이 선수 약간 조금 호리한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9분 출전이 전부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굉장히 성실한 유형의 선수고, 많이 뛰고 태클도 과감하게 할 줄 알고, 그리고 저는 패스 뿌리는 거 자체가 좀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위 오스카보, 맨시티에서 플럼으로 갔고요.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 계약 기간은 5년 반. 그러면서 다리 골절 부상이 이티하드에서의 성장세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2024-25 시즌 초반만 해도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 예전 기량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이적료를 고려하면 플럼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입이다. 22세 노르웨이 대표팀 공격수는 서런던 클럽과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1920년대 무성영화 스타처럼 들린다라고 한 건데, 저는 봅은 약간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요, 저는 봅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다리 골절 부상 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에서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필요한 건 출전 시간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리 골절 이후에 이번 시즌에는 잠깐 나올 때 예전만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700만 파운드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4위로 놓은 거는 조금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이전에 이 선수가 보여줬던 잠재력 때문에 조금 너무 이 순위를 높게 올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당장 풀럼에서 주전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이 선수가 오른쪽 윙이 주 포지션인데 거기는 풀럼 에이스 해리 윌슨이 있습니다. 해리 윌슨이 계약 만료로 떠나고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면 모를까, 당장으로는 얼마나 출전 기회를 얻을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위는 조금 많이 올린 것 같다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지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움도 컸어요. 다리 골절 이후에 퍼포먼스가 확 내려간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위 앙투안 세메뇨, 본머스에서 맨시티. 이건 이제 이적료 때문인 거죠. 1250만 파운드. 이적료가 꽤 세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가도 큰 돈이긴 하다. 하지만 그의 재능, 26세라는 전성기 진입 시점, 그리고 첫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근데 이제 한 경기, 리그컵 경기 오늘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6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즉시 임팩트를 보여준 걸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미 완성형 스타다. 예. 그래서 뭐 세메뇨는 많이들 알고 있죠. 제가 따로 이제 소개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와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3위가 합당한 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적료 때문에. 이적료만 아니면은 1위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2위 더글라스 루이스, 유벤투스에서 에스턴 빌라 임대 시즌 종료까지. 그러면서 이 거래에서 흠잡을 부분을 찾기 어렵다. 빌라는 미드필드에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이고, 과거 소속 선수였던 루이스는 틸레망이 빠진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준다. 브라질 미드필더는 포레스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고, 빌라는 불과 18개월 전 4천만 파운드 이상에 매각했던 선수를 다시 데려왔다. 정말 멋진 딜이다 라고 했는데, 저 루이스 2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루이스가 유벤투스에서 망했어요. 유벤투스 가가지고 516분밖에 못 뛰었거든요. 노팅엄에서도 기대 이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은 에스턴 빌라의 루이스는, 에메리의 루이스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에메리 밑에서의 루이스는 에스턴 빌라의 에이스였습니다. 6골 6도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9골 5도움을 기록하고. 그렇다고 이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출전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틸레망 장기 부상, 그리고 또 이제 부바카르 카마라도 부상당했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거는 더글라스 루이스도 재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에메리 감독도 본인이 잘 썼던 선수를 다시 데려온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위 안 봐도 알죠? 예, 벌써 얘기했네요. 게이. 예, 다들 예, 게이 그가 온다. 그렇죠. 1위는 게이죠. 게이일 수밖에 없죠. 이적료도 2천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 반. 물론 연봉은 팀 내에서 혼란 다음으로 많습니다. 뭐 연봉은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적료가 너무 저가다. 그리고 꼭 필요했던 영입이다. 후벤 디아스도 장기 부상, 그바르디오도 장기 부상. 그냥 무조건 영입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실력, 이상적인 나이, 25살, 놀라운 이적료 2천만 파운드, 완전 헐값이 하는 거죠. 홈그로운 자원, 훌륭한 성격. 이 선수는 되게 성격 좋고 그 지적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더 성장할 여지까지. 이 거래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굳이 꼽자면 영국 국민의 99% 이상 입장에서는 그가 맨시티로 갔다는 점뿐일 것이다. 맨시티가 어째서 왜 이런 걸 적은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미래의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감으로 평가받는 개인은 이미 팰리스와 잉글랜드에서, 영국 국민 입장에서 99%가 맨시티로 갔다는 점뿐일 것이다는, 아마 그것 때문인가?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 복귀하면은 주전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투의 체제에서 부동의 주전이거든요. 근데 그바디올 디아스 오면은 백업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글쓴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러면서 미래의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감으로 평가받는 개인은 이미 팰리스와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여왔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나치게 많은 전술 지시로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그는 이 나라가 최근 수십 년간 배출한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오버다. 게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리오 퍼디난드가 있는데 완성형이라는 부분에서는 리오 퍼디난드급은 아니고요, 게이가. 왜냐면은 게이는 그러니까 퍼디난드는 신체 조건도 좋았는데 게이는 단점이 180이라는 센터백으로선 단신이거든요.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수비력으로는 테리도 있었고, 존 테리 퍼디난드급까지 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라고,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제가 게이 좋아하는 선수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저거는 약간 오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우즈벡 선수 못해요 요새라고 하셨는데, 후사노프 그래도 부상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주고 있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뭐 개막전부터 그 데뷔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토트넘전에 2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한 골은 게이의 자책골에 가까웠지만은 저는 그거는 약간 조금 판정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트넘전도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준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순위를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순위가 시비, 카스테야노스, 파블로, 뭐 엔젤 고메스, 라이안, 갤러거, 초트, 세멘요, 루이스, 게인데 저 1, 2, 3위까지는 동의하고요. 오스카봅은 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토트도 괜찮은데 저는 라이안을 더 올릴 거예요. 라이안 올리고 근데 토트도 싸긴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리고 저는 카스테야노스를 파블로보단 위에 올릴 거고, 저는 엔젤 고메스를 위쪽으로 올릴 겁니다. 제가 한다면은 1위 게이, 2위 루이스, 3위 세멘요, 그리고 4위 엔젤 고메스, 5위 라이안, 6위 갤러거, 7위 토트, 아니다, 토트는 아직 좀 장기적인 거라고 봐가지고 7위 카스테야노스, 그 다음에 7위 카스테야노스, 8위 갤러거, 9위 파블로. 보브는 저는 10위 뒤로 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던 선수인 것과 별개로. 그러고 나서 저는 아마 그러면은 그로스라던가 그로스를 더 위로 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갤러거 얘기 드렸잖아요. 갤러거는 근데 제가 조금 밑으로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순위보단 밑으로 넣은 이유는, 8위라고 했죠. 8위로 넣은 이유는 이적료가 좀 세다 보니까. 이적료가 세고 조금 더 싸게 영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애매했는데 그거 대비, 근데 이적료는 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한 금액 그대로 회수하게 해줬으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